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의 충격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2021년 러시아 외교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초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누적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는 기존 경제 제재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회복 중에 있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든 국경을 차단하고 전국과 유급 휴가라는 초의 조치까지 취해가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대응책의 중심에는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있습니다. 스푸트니크5 및 후속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아가 러시아는 인도, 멕시코,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수억 도스 분량의 백신 수출 계약을 맺고 국제적 영향력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 하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전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여 임기 연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권력 공고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격적 개헌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권의 약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정치 기반의 침식이 어느 정도까지 상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 국내 정치 상황 못지않게 러시아 주변 정세도 꽤 불안정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 선출을 둘러싼 벨라루스 내 반정부 시위, 남오세티아 반정부 시위, 키르기스탄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나고르노 카라바크 전쟁 등은 러시아 근해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유럽 방면 여건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공정률 90%대에 멈추었던 노르드 스트림 2 문제와 유럽 내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독일의 입장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 때문에 변화된 것이 도전적 상황입니다. 2021년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회복인데 유가, 환율, 코로나19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라는 조건이 결합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유가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기대에 따라 배럴당 4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그나마 긍정적입니다만 달러당 70루블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환율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차 팬데믹으로 산업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및 소비자 심리지수 등 경기 예측 지표들에서도 회복 구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1월 새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러시아 외교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러시아의 LNG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성은 유지되겠지만 파국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북극 LNG를 개발한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통해 세계 최대 동아시아 LNG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셰일가스 개발과 수출의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불리한 여건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유지의 문제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 내 사회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자산을 투여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키르기스탄 정부와의 관계 구축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가입시키기 위해서도 러시아의 자산 투여가 필요합니다만 러시아 경제는 큰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를 초청해 만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의 행보에서 보인 바와 같이 러시아 근해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 포용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의 EU와 나토 가입 협상을 재개할 경우 미러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국면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러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중거리 핵전력 제약의 부활이나 2021년 2월 종료되는 뉴스타트 조약의 연장 등에 대해서는 미러 양국이 적극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INF 참여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직접 설득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양자 조약의 다자화 과정에 다른 핵 보유국들의 참여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EU 및 나토와의 공조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듯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러시아를 압박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러시아의 대서방 관계는 전반적으로 도처의 지뢰가 산재해 있는 형국입니다. 끝으로 동북아 관련하여 러시아는 현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 관리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추이에 따른 반응적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되는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 이익의 틈새를 찾으려는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이슈와 한미일 공조의 향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한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균형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동북아 정책 변화의 키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 입장, 즉 미국이 러시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반응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시기에 미국과의 신냉전을 시작하였지만 러시아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겪어온 긴 신냉전의 경험이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면서 양자관계는 그리고 국제정치의 구조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은 러시아가 미중 전략 경쟁의 고조에 따른 국제정치적 압력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위상과 이익을 포착하기 위한 유리한 틈새를 공략하는 기회주의적 대외 전략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